위하여!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전통술 막걸리. 농부가 마셔서 농주, 배꽃이 피는 계절에 담궈서 리화주, 단맛이 나는 술이라고 해서 감주, 곡식으로 빚어서 곡주. 빚는 사람에 따라, 얽힌 사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다양하게 불렸던 술이 막걸리다. 먼 옛날에 그 논두렁에 앉아서 마시는 막걸리는 농부들이 새참이자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하는 고마운 술이었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며 고달픈 생활과의 흥을 돋구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따뜻한 한 끼를 대신했던 발효식품 막걸리. 세월이 빚어낸 곡물의 향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혀끝이 기억하는 일품의 향기로 피어오르면서 웰빙 시대의 화려한 슈퍼푸드로 그 진가를 빛내고 있다. 오늘은 전통과 과학이 담긴 전통술 막걸리에 대해 알아본다. 연길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사람들이 한낮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히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 있다고 한다. 전통 막걸리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지금은 입소문을 타고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막걸리 가게이다.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술 중의 하나인데 조선족 막걸리 양조기에는 2011년 길림성 정부에서 비준한 제3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 종목이 올랐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막걸리를 빚어온 안정금 씨는 조선족 애령 막걸리 제작기의 주급 전승인이다. 막걸리 빚기 기회는 연변 지역에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답니다. 1929년에 편찬한 방백산 전기에서는 간도 지역의 농촌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여름에 마시는 막걸리이다. 이런 술은 집집마다 빚을 수 있다고 기록하였고 20세기 80년대까지 마을에서는 명절이나 잔치가 있으면 집집마다 그 막걸리를 빚어서 농만기에 빠뜨릴 수 없는 음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잎사를 발효시켜 만든 조선족의 전통주 막걸리. 주 재료는 알곡인데 잎살이 귀하던 그 옛날 선인들은 옥수수 가루로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외에 좁쌀, 기장쌀, 잎살, 찹쌀 등을 주 재료로 썼고 보조 재료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보탰다고 한다. 감도를 제가 하자면 먼저 쌀을 알뚜물이 다 나가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8시간을 불궈가지고 물을 다 쿵 해가지고 더 멍고에다 있지 않습니까? 예? 쌀을 보통 이래 찌느라면 40분 내지 50분, 1시간 거의 사울로 찌게 돼 있습니다. 쌀을 써가지고 쌀을 식힙니다. 음기운이가 몽땅 나가야 됩니다. 조선족 선인들은 술을 빚기 위해 곡물의 발효에 곡물을 이용한 발효제, 누룩을 사용했다. 술의 맛과 농도를 결정하는 누룩. 누룩은 막걸리의 필수 발효제이다. 안정금 씨가 사용하는 누룩의 주 재료는 밀과 녹두이다. 누룩이 막걸리의 맛을 결정하는 만큼 그녀는 누룩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통밀가루에 녹두즙을 조금씩 넣으며 비벼주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누룩이 잘 발효될 수 있는 최상의 습도를 맞춰야 한다. 안정금 씨는 그 비율을 촉감으로 맞춘다. 습도를 맞추고 나면 이제 틀에 재료를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꽁꽁 밟아 누룩의 형태를 만든다. 누룩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에 틈이 생기지 않고 단단해지도록 오랫동안 발로 꽁꽁 밟아주는 것. 잡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룩가루를 깨끗한 천에 싸서 깨끗한 양말을 신고 밟아 형태를 갖춘 누룩을 만든다. 온돌에다가 짚을 팹니다. 그 덩어리를 한낫이 넣습니다. 한낫이 나가지고 그다음 그 짚을 또 한 벌 덮습니다. 덮어가지고 불 뗍니다. 그 온도가 있지 35도, 40도 됩니다.
그 온도에서 20하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누르기가 유산균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균이가 나옵니다. 발효된 누룩덩이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잘게 부수어 말리면 자연 유산균이 생성된다. 누르기가 제일 좋은 누르기가 바이균입니다. 흰균입니다. 그 기운이가 제일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조금 못하게 나오는 거는 황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 누르거리에 하는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운이 나오는 게가 그건 조금 못하게 되어 있고 회균은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로 되어 있습니다. 발효가 끝난 누룩은 뜬 김이 모두 나간 고두밥, 물과 함께 일정한 비례로 술독에 넣고 잘 섞이도록 오랫동안 저어준다. 인공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쌀과 물, 누룩만으로 빚은 막걸리는 독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진한 감칠맛을 머금게 된다. 그러니까 다 쎄요. 쎄되기만 하면 건달 이 독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발효되는 소리가 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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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발효 소리가 되기 합니다. 그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루 지나면서 그 소리가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면은 그다음 거기가 다 발효된 겁니다. 이제 쌀알을 걷어내면 막걸리가 완성된다. 발효를 마친 막걸리를 얇은 배천에 여러 번 려과시키면 장인의 손맛으로 완성시킨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떫은 맛이 잘 어우러져 감칠맛을 품은 전통주가 뽀얀 빛깔을 드러낸다. 전통의 발전은 현대와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안정금 씨는 막걸리의 맛에 건강을 더하여 블루베리 막걸리, 대추 막걸리, 뽕 막걸리 등 다양한 변화를 다듬어내고 있다. 뽕나무 열매에다가 찹쌀 한 대 같이 발효해내가지고 그래서 그거 저니까 발명해냈고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딱 8월 중순 지금 블루베리가 야생 블루베리가 내려올 때입니다. 지금 한창 내려올 때입니다. 야생 블루베리는 이렇게 조그맣니다. 조그마고 산에서 뜯어서 채벌해서 내려와가지고는 밥 못 셉니다. 젤이 저축해 버리고 농동 하나 제가 불구나 이렇게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야생 블루베리 가지고 저니까 블루베리 감주를 만듭니다. 15년 동안 틈틈이 막걸리를 만드는 비법들과 노하우들을 빼곡히 적어둔 안정금 씨. 그 안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애령 막걸리를 지켜온 장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증조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이어진 막걸리 제작 기회는 안정금 씨에게로 4대째 고스란히 전해 내려왔고 지금은 딸과 사위가 또 그 맥을 이어받고 있다. 항상 일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일하는 시제를 꼭 잘 명심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이가 발효 시간이든 쌀을 찌는 거든 쌀을 불구는 거든 이 절차가 한 개, 두 개 절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차가 많습니다. 10개도 넘어되는 절차지 않습니까? 재료부터. 그 절차를 명심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저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맛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나 해도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질 좋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지켜온 안정금 씨의 고집에는 연변 막걸리의 원유의 색깔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아니라 우리 연변이 자랑을 해가지고 이 감주 대대로 그냥 내려가가지고 끊기지 않고 이래서 전수해 가는 거니까 제 그런 겁니다. 욕망입니다. 연변 신흥공업집중구에 위치한 한 막걸리 생산기업이다. 2012년에 일떠선 연변 정향식품위원회사에서는
연변의 막걸리 전통 공예 기법과 현 시대의 독특한 기술을 결합하여 막걸리를 대량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생산량은 월 120톤 정도이고 년 생산량은 2,5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변주 지역을 떠나서 동분 삼성을 더 나가서 남한까지 나가고 있는데 주역에 북경, 상해, 천진, 그리고 무한 여러 가지 도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드는데 어떤 쌀을 쓰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엄선한 연변쌀만을 고집한다.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물에 쌀을 불린 후 밥물을 따로 하지 않고 찜기에 넣어 그대로 찐다. 쌀에 구멍을 숭숭 내는데 이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농산물을 지지 않은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주하게 지금 훈춘에 쌀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량도 좋고 맛도 좋고 그 빛깔도 엄청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기 없이 완성된 고들밥이 만들어지면 먼저 발효통에 넣는다. 그리고 정제를 거친 물도 넣는데 물은 감수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잡균이 없는 깨끗한 물이라야 제대로 된 술맛을 낼 수 있다. 이 회사에서는 깐깐한 수질 검사에 수십 개 관문을 거친 합격된 정제수를 쓴다고 한다. 술을 발효시키는 데는 전통 누룩 대신에 효모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비례에 맞춰 발효통에 넣어 잘 섞이도록 한다. 발효통의 온도는 막걸리 발효에 적절한 30도를 유지한다. 막걸리라면 발효가 핵심인데 저희는 막걸리 발효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환경을 필요한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줄 뿐이지 원가 절감이나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쌀과 물, 엿기름가루, 효모 등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발효통에서 자동으로 섞이면서 발효에 필요한 적절한 형태로 된다. 이렇게 발효통에서 며칠 정도 지나면 상큼한 향을 풍기는 막걸리가 완성된다. 막걸리의 질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포. 기포의 소리가 크다는 건 생막걸리 특유의 탄산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무려 10여 개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막걸리는 려과기를 거쳐 깨끗하게 걸러낸다. 술을 거두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것은 가난했던 옛날 선인들이 줄인 배를 채우던 요긴한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막걸리. 전통적인 제작 기법으로부터 현대적인 공예 기법에 이르기까지 막걸리는 그 오랜 세월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더해 주었다. 이제 막걸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세월이 빚어낸 오곡의 향기를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할 것이며 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를 엮어갈 것이다.